매출 1억을 넘게 찍으시고 광고도 아예 안 하셨네요. 전역하고 사업을 바로 하신 건가요? 곧바로? 전역하고 바로 시작했고요. 제 전역 일자가 사업자 개설 1일이에요. 그때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면 그럼 공무원으로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좀 하다가 공무원으로는 안 되겠다. 그때부터 이커머스를 좀 알아가다가 혼자 조금 해봤는데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올린 제품이 홍옥사과였어요. 홍옥사과요? 네, 제품 하나로 순익 300만 원을 번 거예요. 저만의 좀 구글 시트로 발주를 반자동화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진짜 제가 사용하는 시트 그대로이고 이제부터가 좋은 기능들인데 이 폴더 안으로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발주서를 만들어서 넣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발주서를 뭐 복붙할 필요도 없고 바로 그냥 복사해서 넣어서 저는 제가 발주 실수를 하고 싶어도 이제는 좀 하기 어려워지는 거. 저한테 한 100만 원 주고 하시면 안 되나요? 제가 그냥 무료로 드릴게요. 진짜로. 네, 안녕하세요. 고요리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여주인데요. 오늘은 28살 특전사 출신 남성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군인 시절 월급 270만 원대셨지만 과일탁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월 매출 1억을 달성하셨다고 해서 제가 왔는데요. 어떻게 4개월 만에 월 매출 1억을 달성하셨는지 그 노하우를 제가 샅샅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출발하시죠. 특전사 출신 수강생분 집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벨을 눌러보겠습니다. 띵동.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전사 전역 후 고열 대표님께 과일 위탁 판매를 배워서 과일을 팔고 있는 28살 셀러입니다. 반갑습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무려 특전사 출신 수강생분이신데요. 너무 좋은 소식을 제가 찾아왔는데 월 매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1월 달 기준에 월 매출 1억 원을 달성했고요. 순이익도 1천만 원 이상 달성했습니다. 월 매출 1억은 거진 한 4개월 정도 만에 달성하게 됐습니다. 4개월이면 제가 처음 입대하고 일병이 될 때까지의 기간인데 무려 시작하고 4개월 만에 월 매출 1억을 달성하셨다고 하십니다. 특전사 출신 셀러라는 네이밍이 굉장히 특이한데 혹시 특전사 이전에 과거에 뭐 어떤 일을 하셨던 분이신지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특전사 가기 이전에는 대학생 때 체육교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체육교사를 쭉 생각하고 계시다가 특전사를 가게 되신 건가요?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대학생 때 교사 준비를 하다가 보통 이제 4학년 때 시험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임용고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문득 내가 교사를 하면은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좀 하다가 공무원으로는 안 되겠다. 그때부터 이커머스를 좀 알아가다가 졸업하고 군대를 그냥 도피하게 된. 계속 관심을 있으시다가 전역하고 이렇게 시작하신 계기로. 맞습니다. 그럼 군대를 뭐 어떻게 특전사로 가게 되셨는지 조금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학생 때 ROTC 출신이었는데 사실 뭐 아무데나 선택해서 갈 수는 있었지만 그냥 한번 갔다 오는 김에 가장 힘든 곳으로 가자. 특전사 썰 같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군대 썰? 이제 나 이런 것까지 해봤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 중 하나가 28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하는 천리행군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이제 용사들은 30km, 50km, 60km 정도 하는 행군을 300인가 400인가 그렇고요. 쉬지 않고 28시간 동안 걸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길을 걷는 게 아니고 산악행군으로. 중간에 휴식은 있는데 잠도 안 자고 완전 군장인 상태로 다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군대 다녀온 남성분들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훈련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도 군대 썰을 막 풀고 싶어지는데 그런 걸 보면 다 나가실 것 같으니까 이거는 생략하고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특전사분께 다들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역하고 사업을 바로 하신 건가요? 곧바로? 전역하고 바로 시작했고요. 제 전역 일자가 사업자 개설 1일이에요. 전역은 언제 하신 거죠? 제가 24년 6월 말에 했습니다. 전역하자마자 바로 시작한 사업은 혹시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과일 위탁 판매를 한 건 아니고 그때는 이제 공산품 사업을 했습니다. OEM 사입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좀 재고를 대량으로 가져오는 방식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에 가져온 재고가 대략 한 300만 원치였거든요. 첫 사업이다 보니까 예상대로 잘 되진 못했죠. 혹시 그래도 다 판매하셨나요, 그거는? 생각만큼 잘 안 팔려서 그냥 가져온 그 금액 그대로 원가로 다 처리를 해서 다행히 막 금전적으로 는 보고 그러지 않으셨던 네네네. 상태였구나. 중국에서 OEM 사입으로 먼저 사업을 시작하시고 실패는 하지 않았지만 막 잘 되진 않았으니까 그 다음으로 과일탁 시작하신 건가요? 공산품을 팔면서 배우고 싶어서 여러 뭐 셀러 커뮤니티나 강연 같은 거를 찾아가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우연히 효율 대표님이 하는 특강을 듣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처음 뵀는데 제가 웃기게 그때 특강 듣고 바로 강의를 듣진 않았어요. 저런 시장이 있구나 해서 제가 혼자 조금 해봤는데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혼자 처음 띡 해보셨을 때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셨나요? 제가 기억하기로 9월 말이었는데 그때 제가 올린 제품이 홍옥사과였어요. 홍옥사과요? 네.
신기한 거 네. 올리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도 이커머스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네. 뭐 무조건 대표 키워드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적당해 보이는 걸로 들어갔는데 되게 웃기게도 제품 하나로 네. 순익 300만 원을 번 거예요. 되게 놀랐죠. 이거 공산품으로 절대 불가능한 건데 한번 더 제대로 배워보자 해서 배우게 된 거예요. 스토리는 여러분 참고로 저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 사과 드셔보셨나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근데 저도 그 사과는 안 먹어봤습니다. 사실 제가 알려드린 법이 절대 쉬운 방법 아니었는데 뭘 해도 되실 분이 아니셨나 생각이 듭니다. 처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잘 맞았던 것 같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이제 그러면 좀 다시 돌아와서 과일탁에서는 처음부터 이제 성공을 맛보셔서 쭉쭉 달려오셨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공산품 처음 시작하셨을 때 잘 안 되셨던 기간들이 있잖아요. 포기하기 쉬운데 어떻게 좀 포기하지 않고 달려오실 수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공산품을 하면서 뭐 처음 OEM 사입했던 것도 그렇고 지금도 방 안에 보면 악성 재고들이 쌓여 있거든요. 저런 거 볼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죠. 뭐 과일 위탁도 사업도 지금 하면서 힘든 일도 많은데 제가 만들어낸 이론은 아니지만 거꾸로 생각하기를 많이 합니다. 예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다. 그러면 포기를 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그러면은 포기를 했으니까 다른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저는 제 배경을 살려서 뭐 교사를 다시 준비하거나 아니면 뭐 군 재입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럼 공무원으로는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걸 내가 이미 결론을 내렸는데 그러면은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해서 포기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힘드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연히 셀러 모임에서 저를 처음 만나셔서 과일탁을 시작해서 첫 발에 잘 되셨지만 그래도 뭐 유료 강의를 굳이 들으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 말고도 많으실 텐데 거기서 굳이 저를 선택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사실 뭐 저도 바로 뭐 효율님 강의 들어야겠다 해서 찾아서 들은 건 아니고 네. 제안을 펼쳐놓고 비교를 했죠. 네. 근데 아무래도 그 광고비 없이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워낙 유명하시기도 했어서 어떻게 하는 걸까 그런 궁금증에 네. 그게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쿠팡 알고리즘을 좀 이용하고 광고비 없이 판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걸 유튜브에서 키워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가면 심심하니까 월 매출 억대 달성하신 거 4개월 만에 인증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네.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1월 달에 매출 1억을 넘게 찍으시고 광고도 아예 안 하셨네요. 네, 맞아요. 과일을 처음 판매하셨던 게 9월이라고 하셔서 한번 9월 것도 함께 보겠습니다. 9월 달이 근데 이제 강의 듣기 전인 거죠? 네, 맞아요. 무료 강의만 듣고 진행했을 때 성과예요. 이제 9월 달에 우연히 이제 셀러 모임에서 저를 만나시고 제가 이제 그때 강의한 내용을 토대로 한번 그때 판매를 해보셨는데 첫 달 만에 매출이 2천만 원 넘게 나와서 이거 되겠다 싶으셔서 10월 달, 11월 달도 판매를 하셨다고 2개월 동안 해서 이때도 혼자 하신 거죠? 네, 맞아요. 대단하신, 이 정도 2개월 동안 하시면 강의를 들으실 필요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10월, 11월은 네. 제가 9월에 조금 잘 돼서 욕심이 났어요. 네. 왜냐면 9월은 광고를 하나도 안 했는데 2천만 원을 팔았으니까. 네네. 그래서 10월, 11월은 보시면 광고를 많이 팔았거든요. 광고 비중이 50%가 넘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마진이 조금 맞아요. 네. 실제로 이때는 매출은 1억 단위인데 거의 마진은 뭐 한 7%, 8%? 이 정도 보면서 판매를 했었어요. 와, 근데 진짜 대단하시네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결과만 봐서 이렇게 너무 좋은 것도 있지만 이 과정 속에 어려움이 분명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혹시 어려운 점이 한번 있으셨나요? 저도 과일 위탁 판매를 하면서 네. 어려웠던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네. 뭐 짜잘한 발주 실수들부터 하나 컸던 거는 이렇게 매출이 많이 올라오게 되니까 네. 공급처에서 물건을 못 보낼 때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2월 달에 배송 지연이 한 700건 정도가 있었고 아이고. 뭐 쿠팡 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네. 직권 환불로 손실액이 한 450만 원 정도 어. 있었는데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은 마이너스를 보진 않았다. 공급처 컨트롤이 한번 꼬이셔서 중간에 배송 지연으로 인한 환불 때문에 손실이 좀 있으셨는데 그런 문제는 한번 겪으면 그 다음부터는 잘 안 겪게 되거든요. 예방의 영역이어서 충분히 이 과정 속에서 필요했던 실수라 생각합니다. 저는 뭐 앞으로는 없지 않을까. 왜냐면 한 번 걸리면 바로 느낌 오거든요. 이제 바로 취소해야겠다. 잘 해결을 하신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본인만의 뭐 대비책을 만드셨거나 그런 게 있으실까요? 나 앞으로는 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좀 대비해야겠다. 배송 지연 같은 경우는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그냥 사실 욕심을 덜 부리고 좀 쎄하다 싶을 때 바로 끊으면 되는 매출이 이렇게 찍히면은 욕심이 나잖아요. 맞아요. 진짜 하루에 1,000만 원씩 찍히는데. 사람 욕심 못 버립니다. 이거 진짜. 근데 발주 실수 같은 경우는 사실 얼마든지 저희가 커버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영역이기 네네.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실수를 할 수 없게끔 만들고 싶어서 저만의 좀 구글 시트로 발주를 반자동화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껍데기 정도만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껍데기 정도만? 그러면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 제 주문 관리하는 시트고요. 진짜 제가 사용하는 시트 그대로이고 고객 정보나 뭐 이런 민감 정보만 제거한 상태거든요. 조작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실제 제가 사용하는 시트입니다. 구글 시트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아래 시트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1번 시트가 쿠팡 입력 시트가 있어요. 쿠팡 주문 내역 그쵸, 다운받아서 그대로. 그대로 복사한 거거든요.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여기 이제 시트 기능이라 해서 각 기능들을 제가 만들어 놨는데 이제 이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버튼을 누르면서 진행하면 돼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하나의 통일된 양식으로 그냥 네. 쿠팡 주문을 정리해 주고요. 이제부터가 좋은 기능들인데 이런 식으로 여기가 원래는 공급자 이름들이 꽉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쵸, 그쵸, 제가 그쵸. 지워놓은 겁니다. 네네네. 어디 공급자에 네. 뭐 총 얼마 주문이 들어왔고 네. 얼마를 입금해라. 네, 제가 네. 입금하고 나면 완료 메모를 하는 겁니다. 발주를 했으면 송장을 받을 거 아니에요. 받은 송장을 그냥 그대로 여기 운송장 입력 넣어버리시면은 시트에 복사하고 주문 송장 매칭을 통해서 네. 자동으로 여기 보시면은 뭐 주문 번호 몇 번 매칭 네, 이렇게 네. 있거든요. 자동으로 매칭해서 여기에 채워줍니다. 저희는 이거 다운받아서 그냥 그대로 쿠팡에 넣으면 되고요. 네. 뭐 여기까지는 솔직히 좀 다들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한 단계 더. 혹시 근데 체육교육과라고 하셨는데 컴퓨터 부전공 이런 거 아닌가요? 개발자도 아니고 저 인터넷이랑 뭐 AI 검색하면서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사실 AI 조금 쓰시는 그쵸, 분들은 그쵸. 다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추가적인 네. 정보까지 드리면은 도매처가 3월 11일만 봐도 네네. 뭐 도매처가 뭐 한 거의 네. 10개 가까이 되는데 맞습니다. 또 이거 일일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기 잠깐 보여드리면은 도매처 리스트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 폴더 안으로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발주서를 만들어서 넣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발주서를 뭐 복붙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각 도매처 뭐 10개든 20개든 30개든 그냥 네네. 바로 그냥 복사해서 넣어서 저는 그냥 이거 다운 받은 다음에 도매처에 보내주면 되는 거고요. 하루하루 네. 매입을 쭉 정리한 리스트도 있어요. 그래서 정상 관리까지 할 수 있게 뭐 여기 도매처들 쭉 있고 얼마를 보냈다. 오른쪽에 합계 나오고 네. 뭐 1월은 총 얼마 보냈고 2월은 총 얼마 보냈고 3월은 총 얼마 보냈고 이 엄청난 시스템화를 통해서 시스템화를 구축하셔서 이제 거의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면서 이렇게 다 하고 계시네요. 네, 이렇게 하니까 네. 제가 발주 실수를 하고 싶어도 이제는 좀 하기 어려워진 그래서 아. 요즘은 발주 실수가 없습니다. 이거 저한테 한 100만 원 주고 파시면 안 되나요? 아 이거 제가 그냥 무료로 드릴게요. 진짜로요. 물론 제가 다양한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지만 이렇게 뭔가 시스템화를 잘 시키신 분은 또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 너무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시다가 막히는 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이렇게 잘하고 계신데? 없으실 것 같은데 이제. 아 근데 제가 효율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네. 질문을 조금 생각했어요. 과외 위탁 판매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전 솔직히 인간관계요. 당연히 뭐 플랫폼 중요하고 알고리즘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바뀌는 거랑 바뀌지 않는 거랑 저는 구분해서 보거든요. 이커머스라는 게 유행이 되게 빠르잖아요. 근데 이 농산물이란 품목은 확정돼 있어요. 절대 망하지 않는 품목인데 그 안에서 플랫폼의 유행이 있을 수 있고 판매 방식의 유행 무조건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 빨리 대처하는 셀러가 똑똑한 셀러기도 하고 살아남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대처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지만 저는 그게 더 중요한 게 이제 인간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저는 바뀌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방식이 바뀌더라도 거래처 혹은 내 주변에 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대표님들을 알고 있는 그 인간관계야말로 진짜 자산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질문이 뭔가 단기적인 매출 측면에서 주신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결국엔 그래도 끝에 가서는 인간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랑도 친하게 지내시죠. 아 네, 저야 좋죠. 그리고 그게 다를 것 같아요. 월 매출 1,000만 원대의 고민과 3천만 원대의 고민, 월 매출 1억대의 고민도 다를 것 같은데 좀 드는 고민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제가 회원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월 매출 1억은 달성했지만 네. 제가 아무래도 좀 단기간에 달성했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아직은 그 기복이 좀 있거든요. 네, 무조건 있습니다. 1억 달성한 달도 있고 뭐 네. 2월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지기도 했고 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셀러한테 맞습니다. 해주면 좋을 만한 조언이 있는지. 근데 이게 진짜 어쩔 수 없는 게 계절마다 좀 등락이 당연히 있을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최고점을 무조건 높이셔야 돼요. 최고점을 높여서 내려가더라도 그 평균점을 올리시는 그 지점을 여름으로 저는 잡아셔야 된다 생각하고, 두 번째로 상품군에 있어서 1억쯤 나오시면 약간 확장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장 생각. 과일도 과일이지만 사실 다 똑같거든요. 근데 좀만 넓게 보면은 시야가 확 트인단 말이에요. 1,000만 원, 3천만 원 단계에서 보는 건 되게 비효율적인데 지금 1억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김치류 혹은 수산물류, 과일에만 좁혀져 있으면
안 보여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한번 이쪽도 같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충분히 힘을 조금 놔도 매출 유지는 시키실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과일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들까지도 한번 같이 보시면서 그 안에서의 경험을 또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각 품목들만의 성격을 직접 한번 느껴보시는 게 좀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쌓인 게 좀 빨리 날아가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조금 준비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쨌든 과일 위탁이나 혹은 이제 강의 수강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혹시 한마디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강한 지 한 달 만에 다 회수를 했고요. 뭐 아무리 늦어도 6개월 안에 다 회수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 이익부터는 다 자기께 되는 거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한 번쯤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강의 첫 주차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웬만하면 한두 달이면 강의빈 다 회수하신다 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씨도 좋은데 이렇게 칙칙하게 제가 왔지만 너무 잘 맞이해 주시고 커피도 이렇게 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특전사를 전역하시고 과일을 판매하신 지는 4개월, 강의를 수강하신 지는 2달 만에 월 매출 1억 원을 달성하셨습니다. 이 수강생분께서 특별한 방법을 하신 건 아닙니다. 그 비결은 올바른 방법을 알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과일탁 한번 제대로 알아보고 싶다, 나도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 있는 무료 강의를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도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